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각 코인 시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일단 출연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 각오의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기반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이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어느 추세에서 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의 형태로 비슷하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만 쏙쏙 빼내가지고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주요 코인들 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특징 코인들을 확인을 해보기 전에 우리들의 대장인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84,000달러까지 갔다가 우리 시간 기준으로 또 82,000까지 떨어지면서 지루한 박스권 횡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죠. 최근에 비트코인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큰 시간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코인의 차트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일 큰 시간봉인 월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봉, 가능하다면 시간봉까지 내려가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월봉 달러 차트이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현재나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 코인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 분석이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기본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매를 많이 하셨었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만 이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은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사용을 할 만한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온체인 데이터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이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에는 데이터량이 너무 방대해요. 따라서 이 정보 매매 혹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매매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드시다. 뭐 이런 뉴스 같은 것들 보셨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도지코인 같은 경우 뭐 갑자기 밈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막 트럼프가 뭐 X에다가 이제 뭐 글을 올려가지고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더니 이런 거는 개인이 계속해서 이 정보를 받아들여서 정보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 타이밍이 늦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정보 매매에 앞서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시그널을 줘요. 예를 들어 폭발이 나오기 전 응축이 진행이 된다거나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이 기술적 분석을 차트에다가 대입을 시켜서 써먹을 줄 아셔야 된다. 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들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차트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달러 차트상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승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저점을 현재 높여주고 있다.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말은 즉슨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점이 같이 올라가야지 완전한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는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 같은 경우에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저점 구간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저점, 여기 두 번째 저점, 여기 세 번째 저점, 그다음에 네 번째 저점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저점과 두 번째랑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 간에 이 이격도가 조금 벌어져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 이 저점들을 연결을 하는 또 하나의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세선을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구간이 이 추세선 하단부 구간과 유사한 구간이네? 그러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전문가는 막 선 같은 거를 막 여러 개 찍찍 그었는데 이게 매수 타점 혹은 뭐 매도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선만 여러 가지를 몇 개만 그으셔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으로써 얻어갈
것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선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은 월봉 차트 달러 기준상 현재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방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형태이냐? 자, 이제 보조지표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로서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를 세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이제 단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기, 그다음에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조지표는 물론 100% 완벽하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이 장기 보조지표상 고점에서 데드크로스, 이 십자가 모양,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하락장이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고요. 저점에서 골든크로스, 이 십자가 모양이 나와줬을 때 상승장이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확대해 보았을 때 지금 고점 구간에서 이 십자가 모양,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 주었죠. 그럼 지금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0만 불을 다시 뚫고 최고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비트코인 추세 같은 경우에는 큰 추세는 월봉 기준으로서 상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고점 데드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 가능성을 조금 시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낮은 시간봉인 일봉부터 넘어가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는 어떤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점의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는 거 약간은 좀 불안한 요소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조금 더 작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일본 기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일본 기준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초보자분들이 뭐 이런 채널, 뭐 데드크로스, 보조지표 이런 거 네.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딱 한 가지가 뭐냐? 뭐죠? 상승 추세에서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 상승 추세 그게 어떻게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기술적 분석 작도에서는 이 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수평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채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예요. 일본 기준으로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죠. 저점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비트코인은 일본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진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의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이 평행한 선을 보조 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추세선과 보조 추세선을 그어 보았을 때 이런 식의 채널이란 게 만들어져요. 그럼 이 채널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하락 채널이라는 것을 설명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에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올라갔을 시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트코인이 최고점 구간으로 넘어가려면은 적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관점, 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다르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적어도 비트코인을 내가 최고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려면은 현재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상승 추세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일봉 관점 혹은 주봉, 월봉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추세는 상승이었으니까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 시점에서 사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더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지금 하나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그려보게 된다면은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구간을 방어해주는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에요.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패턴은 이 저항 구간, 고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단 구간, 가격대가 85.3K 정도 구간인데 이 85.3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반전 가능성을 암시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저항 구간 85.3K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줘야지 이제 기대값이 높다. 기대값이 존재한다라고 네.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선이 이 패턴이 나와주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전이 나와주진 않아요.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과 저점 구간의 이 수평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에요. 그 네. 구간의 가격대가 어디 있느냐?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82K 정도 구간이다. 그럼 82K 정도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추세는 재차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고 상방으로 가서 85.3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도 비트코인이 82,000달러를 터치를 했던 만큼 82,000달러 생각보다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지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비트코인의 시세는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 차트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님이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이 있는 코인들도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에이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솔라나까지 오늘 총 3가지 코인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3가지 코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합의점이라고 할까요? 좀 트럼프와도 관련된 코인들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에이다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리플과 함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서 또 국내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셨었고 또 에이다를 샤웃아웃했던 트럼프 덕분에 또 올해 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고점 대비는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오늘 네. 특징 코인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특징 코인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이제 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정도인데 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정확하게는 이제 암호화폐 전략준비금 비축안에서 행정 명령을 서명을 했을 때 이 코인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합니다. 막 사게 된 이후에 3월 7일에 발표가 있었던 이제 암호화폐 이제 서밋 행사에서도 그렇었고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호재거리가 터져주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만큼 그 기대감 해소로 인한 매도세, 대량의 매도세가 등장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빠져준 모습이고요. 현재 에이다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특징 코인으로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은 어떻고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되는지도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희망적인 자리에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을 한번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추세선을 먼저 그어야 된다고 했죠. 저점과 높여주는 저점을 이렇게 긋고 이 보조 추세선, 평행한 보조 추세선을 고점 구간을 연결하는 선을 이으면은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은 또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낮추는 선을 연결을 하고 보조 추세선을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채널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월봉으로 봤으니까 낮은 시간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려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었던 시점이 이제 트럼프의 관련 기대감으로 인해 나왔었던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줬었던 장대 음봉 등이 이제 기대감 해소 및 3월 7일 크립토 서밋 행사에서 또 이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재차 나와준 하락분이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현재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옆쪽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추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있을 거고요. 내려가는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럼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으면은 옆으로 횡보? 움직이는 거겠죠. 네. 횡보 추세. 그럼 횡보 추세 혹은 비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딱 이 구간만 잘라서 보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있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횡보하는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할 때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은 이 응축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줄 때
그 구간에서 한번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요. 근데 다만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 이후에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즉 반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코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재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켜고 잠깐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추세 같은 경우 작도, 즉 이 선을 그어가지고 또 볼 수가 있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지표를 통해서도 추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중장기, 장기 추세 이렇게 4가지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중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선,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는 이 보라색 선, 120일 이동평균선, 검정색 선은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관점이기 때문에 240일, 120일 이렇게 가는 거고, 시간봉으로 내려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 1시간봉이라면은 뭐 1시간봉에 22평선, 뭐 62평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볼 때 제가 아까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단기는 제일 짧은 이 22동평균선인데 이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이면은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상승 추세겠죠. 그럼 하방이면은 하락 추세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때 제가 아까 상승 추세에 사서 하락 추세에 팔아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추세선 같은 것들을 그을 줄 아신다면은 당연히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키게 되면은 이 22동평균선이 상방일 때만 사셔도 좋은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과거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뭐 장기 이동평균선, 뭐 가격이 골든 크로스 이런 복잡한 용어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22동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만 사셔도 여기서 사서도 수익이실 거고, 여기서 사서도 수익이실 거고, 여기서 샀어도 수익이실 거예요. 근데 다만 22동평균선이 내려가고 있을 때에는 가격이 내려가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코인을 뭐 1000년 만년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단기 관점으로서 이 22동평균선이 상방일 때만 사셔도 된다. 네. 근데 다만 가격이 22동평균선 아래에 지금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이 22동평균선 혹은 위에 있는 60 혹은 120 등등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은 22동평균선이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위에 있을 때 그때만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발 코인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던 에이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인이었던 온도 파이낸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니까 에이다랑 좀 비슷하게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평선 위에 있을까요? 네, 이평선 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넘어가서 보았을 때 일본 기준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을 이런 식의 형태로서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인은 이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포트폴리오상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래 혹은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도 관점상은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으나 이제 이동평균선을 켜고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의 배열, 이 배열이란 것은 뭐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배열 상태를 포함을 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느냐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지금 240을 제외한 20, 60, 120으로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역배열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해당 이평선들을 만났을 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은 22동평균선이 가격의 아래에서 하방 기울기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단기 추세가 하방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현재는 매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 단기 추세가 하락이고 큰 추세들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확인해봤던 에이다랑은 약간 다른 모습이다. 전반적인 추세에서 가격이 이탈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라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곡소리를 내고 계실 것 같은데 차트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솔라나도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솔라나 원화 차트이고요.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낮춰주고 있죠. 따라서 일봉으로 내려가서 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내려주고 있는 하락 채널을 작동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추는 선, 그다음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큰 추세는 상승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전 저점 대비 저점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평 지지선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보았을 때 이쪽 구간에 하나, 네, 이쪽 구간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 하나 정도를 그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점 구간 16만 1,000원에서 16만 6,000원 정도 구간을 방어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을 터치를 해 주었을 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 이제 물타기 전략을 통해 탈출하는 전략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단기 추세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은 현재 진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해준 시점에서 상승 추세 중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동 평균선 상태를 키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가격이 22동 평균선 밑에서 기울기가 하방인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이 22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단기 추세가 상방으로 전환되었을 때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라나까지 현재 구간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펼쳐봐야 되는지 먼저 전문가님과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추후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들 저희와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외 시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